1조 원을 깎아달라며 들어눕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뻔뻔한 진상을 대한민국은 수년째 붙들고 있어야 했을까요? 2026년 현재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13조 원 현찰을 쥐고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발로 걷어찬 바로 그 무기를 사우디가 눈에 불을 켜고 낚아채려 합니다. 호구에서 갑으로 한국 방산의 피해 역전극, 함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 1조 원을 깎아달라며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손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이런 진상은 문전박대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손님을 10년 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을 수년째 미루면서 기술 이전만 요구했죠. 약속한 돈은 안 내고 핵심 설계도만 달라는 셈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더 교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쏟아부은 투자금으로 경제를 일으키면서 안보는 북한과 러시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옆집 원수와 사진 찍는 격이었죠. 이른바 대나무 외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양쪽 모두에게 손을 내미는 전략이었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과거 한국 방산은 을 중에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명품관이 시장을 장악한 시절, 한국은 백화점 구석 매대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신세였습니다. 값을 깎아주고 기술을 덤으로 얹어줘도 고맙다 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받아줄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4년 중동의 진짜 큰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까지 석유 달러를 쥔 부국들이 한국산 무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년째 돈 안 내고 질질 끌던 바로 그 물건, 한국산 잠수함을 사우디가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상이 걷어찬 복을 VIP가 줍는 상황.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이 들고 온 현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아랍에미리트 4조 8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합치면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막에서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천궁 II라는 단일 무기 체계만으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몇 년째 오물쭈물한 금액이 고작 1조 원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대비가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방패만 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터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금 안 내고 질질 끌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바닷속 깊이 숨어 탄도미사일을 쏘는 궁극의 비수죠. 인도네시아는 새 척을 도입하겠다 약속해놓고 정작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시간을 끌며 기술만 빼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패권을 놓고 이란과 경쟁 중인 사우디에게 잠수함 전력은 절실했습니다. 미국산은 의회 승인이 복잡하고 유럽산은 가격이 천정부지였죠. 한국산 장보고 최적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 발로 걷어찬 복을 중동의 패권국이 날름 줍기 직전인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돈 안 내는 손님과 돈다발 들고 줄 선 손님 사이에서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잠수함 협상 테이블의 무게중심이 자카르타에서 리야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을에서 갑으로, 구걸에서 선택으로 판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통에 돈이 넘치는 중동 부호들이 왜 미제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을 찾았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미제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잡다가는 부자 나라도 파산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날리는 자폭 드론 한 대 가격은 3천만 원 안팎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 200대 값으로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소모하는 꼴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비싼 미사일로 비싼 전투기를 격추하는 구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가 드론 때가 하늘을 뒤덮는 시대가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증명했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받은 고가 요격 미사일로 러시아의 저가 이란제 드론을 격추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천궁2는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한 발당 가격이 약 15억 원,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은 미제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속의 몇 배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합니다. 비유하자면 속으로 돌진하는 포르쉐를 페라리로 정면 충돌에 세우는 기술이죠. 이런 고난도 요격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해내니 중동 부국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천궁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수년간 운용됐죠. 카탈로그 속 사양표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작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중동은 지금 안보 투자의 황금기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이란의 핵 야망, 예멘 내전의 장기화가 겹쳤죠. 걸프 국가들은 자체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졌습니다. 한국 방산이 그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두 부류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대금을 질질 끌며 기술만 빼가려 했고, 다른 쪽은 성능이 확실하면 수조 원을 선뜻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차이는 단순한 지불 능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한국을 호구로 받고 다른 쪽은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협상을 질질 끌수록 한국이 조급해질 거라 계산했죠. KF-배실 20일 분담금을 미루면서 동시에 추가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잠수함 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한국에 심어줬습니다. 한국이 먼저 양보할 때까지 버티기를 시전한 겁니다. 중동의 접근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술 검토를 마치면 곧바로 계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격 협상은 있었지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죠. 계약금이 제때 입금됐고 후속 협의도 순조로웠습니다. 이들에게 시간 끌기는 손해였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매일 현실이었고 방공망 공백은 곧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VIP 고객의 전형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까지 한꺼번에 계약했죠. 총 규모가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였기에 한가하게 줄다리기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장사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조적 배경, 을에서 갑이 되기까지 한국 방산이 을의 자리에 갇혀 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무기 시장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꼭대기에는 미국이 있었고 그 아래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포진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 영국의 함정들이 세계 시장을 나눠 가졌죠. 한국은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기술도 문제였지만 더 큰 장벽은 신뢰였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생존을 맡기는 도박이죠. 구매국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 국방을 맡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전 검증 기록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증명된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격과 기술 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더 싸게, 여기에 현지 생산과 기술 공유까지 얹어주는 방식이었죠. 인도네시아가 KFD-21 개발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이겁니다. 한국은 개발비 분담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노렸고 인도네시아는 최소 비용으로 첨단 전투기 기술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중동과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까지 수출선이 넓어졌죠. 천궁 미사일 체계가 한반도에서 실전 배치되며 검증을 마쳤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들여와 국산화한 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싸구려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세계 최고를 다투는 명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신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담금을 미룬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11의 기술을 빼돌려 자체 전투기 개발에 전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돈은 안 내면서 핵심 기술만 가져가려는 행태가 반복됐죠. 전형적인 먹튀의 조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또 다른 유형의 리스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기대면서 안보적으로는 북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했죠. 한국 기업의 투자로 경제를 키우면서 한국의 적성국과 손을 잡는 이중 행보였습니다. 오늘 넘긴 무기 정보가 내일 북한으로 흘러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방위산업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신뢰의 교환입니다. 오늘 판 무기가 내일 우리를 향할 수도 있고 오늘 넘긴 기술이 적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에는 돈 이상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장기적으로 우리 편에 설 나라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제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도 참아야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13조 원을 선금으로 내놓는 VIP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마당에 굳이 진상 손님 붙잡고 애원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를 손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손절이 답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국가에 기술을 유출하느니 차라리 거래를 끊는 것이 국익입니다. 중국산이나 사시라고 문전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천배 만배 이득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외교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아세안의 핵심 국가들이죠. 이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적 네트워크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산 협력의 조건은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을의 자세로 끌려다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선금 없이는 협상 안 한다. 기술 이전 범위는 명확히 제한한다. 대금 지급 지연 시 계약 자동 해지 조항을 넣는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안보 동맹 관계까지 따져야 합니다. 우리의 적성국과 미러를 즐기는 나라에는 핵심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워야죠. 중동과 유럽의 VIP 고객들이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는 제값을 치르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면서 신뢰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한국 방산의 고객 명단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진상은 정리하고 VIP는 모시는 것. 이게 갑이 비즈니스입니다. 무기를 구걸하던 하청업체에서 전 세계 안보의 선택지를 쥔 글로벌 플레이어로 대한민국 방산이 걸어온 길은 한 세대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자주 국방을 외치며 총포 공장을 세우던 시절 한국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이제 중동의 석유 부국들과 유럽의 최전선 국가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 역전극의 핵심은 기술력과 가성비의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천궁2,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장보고 잠수함까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라인업을 갖췄죠. 미국 무기의 70-80%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니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을의 자세로 시작했어도 갑이 위치에 오르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구걸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걷어찬 복을 사우디가 줍고 베트남이 흘겨본 무기를 폴란드가 사가는 시대입니다. 진상 손님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와의 찝찝한 동행, 이대로 끌고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